시청자 여러분이 미국 주식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3개월 이상만 되셨으면 적어도 한 번은 어닝 시즌, 즉 실적 발표를 겪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겪어보신 분들은 전날까지 멀쩡하던 주가가 하루아침에 10%, 20%씩 오르거나 떨어지는 움직임에 놀라시기도 하고, 이미 여러 번 겪어보신 분들은 이 주가 움직임에 베팅하고 큰 수익을 노리는 어닝 플레이를 하시기도 하셨을 테고요. 근데 막상 겪고 나서도 왜 좋은 실적인데 주가가 떨어지지? 왜 나쁜 실적인데 오르지?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그 의문,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닝 시즌 구조부터 실전 대응법까지 알아봅니다. 어닝 시즌은 미국 상장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입니다. 미국은 1년을 4개 분기로 나눠서 분기가 끝나고 나면 그 기간 동안 얼마 벌었는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발표 시기는 매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4월에서 5월, 2분기 실적은 7월에서 8월, 3분기 실적은 10월에서 11월, 4분기 실적은 1월에서 2월에 나옵니다. 지금 7월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2분기 어닝 시즌이 코앞입니다. 이번 시즌 피크는 7월 28일부터 8월 15일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은 보통 대형은행들이 먼저 시작을 끊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같은 대형은행들이 포문을 열고 이후 산업재, 그 다음 빅테크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닝 시즌에 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냐? 여기서 핵심 개념이 두 가지 나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입니다. 실적 발표 전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가 이번 분기에 얼마 벌 것 같다는 예상치를 냅니다. 이걸 컨센서스, 추정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월가가 뭘 기준으로 이 숫자를 정하냐고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같은 대형 투자은행 소속 애널리스트들이 각자 해당 기업을 분석해서 EPS 예상치를 냅니다. 이 숫자들을 모아서 평균을 낸 게 컨센서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가 전문가들의 집단 예측치입니다. 실제 발표된 EPS가 이 컨센서스를 넘으면 어닝 서프라이즈, 못 미치면 어닝 쇼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EPS가 컨센서스를 넘었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실전에서 보면 어닝 후 확실한 주가 상승이 나오려면 3개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산은 이번 분기 실적 지표가 컨센서스를 넘어야 합니다. 여기서 챙겨봐야 할 숫자가 EPS 하나만이 아닙니다. 업종 공통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EPS와 함께 매출이 컨센서스를 넘었는지,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개선됐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매출은 좋은데 비용이 더 빠르게 늘었다면 시장은 그걸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섹터별로 추가로 챙겨야 할 수치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뜨거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 매출 총이익률, 즉 그로스 마진을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제품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도 마진이 줄면 시장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고 수준도 중요합니다.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 다음 분기 실적 경고로 읽힙니다. 데이터 센터향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됐는지도 지금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섹터마다 시장이 집중해서 보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관심 종목 어닝 시즌 전에 그 섹터에서 뭘 중요하게 보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산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입니다. 이번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회사가 다음 분기 전망을 낮게 제시하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스스로 자기 미래를 낮게 잡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낮게 발표했다는 건 회사 스스로도 다음 분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시장이 그걸 그냥 넘어갈 리 없습니다. 단, 가이던스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이게 일시적인 특수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 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판단 근거가 나오는 곳이 바로 세 번째 산인 어닝콜입니다. 실적 발표 후 CEO와 CFO가 투자자, 애널리스트들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경영진이 향후 사업 방향이나 투자자들이 관심 갖는 이슈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을 줘야 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좋아도 어닝콜에서 경영진이 불안한 발언을 하거나 핵심 질문을 회피하면 주가가 꺾입니다. 이 세 개 중 하나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그저 그렇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세 개를 다 넘으면 그게 진짜 강한 어닝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닝 시즌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짚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실적 발표 직전에 무지성 매수입니다. 이번에 실적 좋을 것 같으니까 발표 전에 사자 하는 심리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유용합니다. 실적 발표는 결과가 둘 중 하나인 바이너리 이벤트입니다. 예측이 맞아도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틀리면 하루에 10%부터 20%까지가 날아갑니다. 두 번째 실수, 옵션으로 어닝 플레이 하는 겁니다. 이건 더 위험한데요. IV 크러쉬라는 개념 때문에
때문입니다. 어닝 발표 전에는 결과를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높아서 옵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막상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옵션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앉습니다. 이게 IV 크러쉬입니다. 방향을 맞게 예측해도 옵션이 20%부터 50%까지 이상 가치가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가는 올랐는데 콜옵션으로 손해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옵션 어닝 플레이는 구조 자체가 개인 투자자한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충분히 쌓이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 어닝 후 갭업을 보고 뒤늦게 쫓아가는 겁니다.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갭업으로 10% 올라서 시작하면 흥분해서 따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온 회사라도 급등 직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잠깐 숨을 고르는 구간이 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문제는 이 구간에서 멘탈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갭업 당일 흥분해서 따라 샀다가 잠시 눌리는 구간에서 불안해져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가장 비싼 가격에 사서 가장 싼 가격에 파는 최악의 패턴입니다. 갭업은 이 회사가 앞으로 괜찮다는 신호로 읽으십시오. 당일 못 들어갔다고 후회하거나 추격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실적을 낸 회사는 어닝 이후에도 기간을 두고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기회는 다시 옵니다. 그러면 실전에서 어닝 시즌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첫째, 어닝 캘린더를 미리 확인합니다. 어닝스 위스퍼스나 증권사 앱에서 무료로 볼 수 있고 발표일 뿐만 아니라 발표 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 마감 후 발표인지 장 시작 전 발표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 관심 종목, 발표일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만으로도 준비가 절반은 된 겁니다. 둘째, 발표 전날까지 포지션 사이즈를 줄입니다. 어닝은 방향 예측이 가장 어려운 이벤트입니다.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하루에 15%부터 20%까지 역방향 갭다운이 날 수 있습니다. 발표 전날까지 포지션을 절반으로 줄여두고 발표 후 반응을 보고 다시 판단하는 게 리스크 관리의 기본입니다. 그러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확 오르면 그냥 들고 있을 걸 하고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사고 안 날 건데 보험료 아까우니 보험을 왜 들어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게다가 서프라이즈가 나면 남겨둔 절반의 포지션이 상승하니 리스크는 줄이고 상승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가 무조건 승리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셋째, 어닝콜을 실시간으로 챙깁니다. 어닝콜은 실적 발표 직후 CEO와 CFO가 애널리스트, 투자자들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발언 하나하나가 주가를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기업 IR 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시킹알파, 어닝스 위스퍼스 같은 사이트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가 창을 켜놓고 같이 듣는 겁니다. 경영진이 어떤 발언을 하는 순간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실시간으로 보면 시장이 뭘 중요하게 보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이게 쌓이면 다음 어닝 때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처럼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인기 종목이라면 유튜브에서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어닝콜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방송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닝 당일 유튜브에서 종목명으로 검색해 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종목이라면 실시간 번역 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이폰은 기본 앱인 번역 앱에서 실시간 대화 번역이 가능하고 안드로이드는 구글 번역 앱의 통역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완벽한 번역은 아니지만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넷째, 발표 후 주가 반응 자체가 정보입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너무 높게 반영돼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실적이 컨센서스를 약간 밑돌았는데도 주가가 버텨주거나 오히려 오르면 시장이 이 종목을 버리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종목이 어닝 이후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실적에 주가가 올라서 시작하면 줄여뒀던 포지션을 다시 늘리고 좋은 실적인데도 주가가 내리면 추가 매수를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앞서 발표 전에 포지션 절반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 두셨다면 이 두 가지 대응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은 분기마다 찾아오는 변동성 집중 시기입니다. 실적 자체보다 시장의 기대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가 주가를 움직입니다. 발표 직전 무지성 매수, 옵션 어닝 플레이, 갭업 추격 매수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손해보는 패턴입니다. 어닝 시즌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준비하고 욕심을 줄이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